입니다. 진입 이후에 상승률이 지금 3%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변동성의 기준은 더 확장돼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게 11%대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검색해 뜨고 나서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떴어요, 떴기는. 근데 이제 원체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어제도 변동률이 있었습니다. 변동률이 있었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주주 지분이 사실 8%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좀 불편한 거는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근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인도 없는 회사고 외국계 지분도 지금 없어요. 거의 뭐 한 자리 수지 않나요? 외국계 지분 다시 복귀해줘도 7.7이네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의미부여하기도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 근데 움직여요. 이런 흐름이 사실상 HLB에서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슈팅 나오는 거 보죠. 지금 6%까지. 에이벨 바이오가 있어서 우리가 매수세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패턴을 뜨면서 변동성 계속 확장되고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월등한 흐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예요. 오늘 현대심스가 이제 검색해 뜨고 8%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뜨고 난 이후에 상한가 간 거죠. 상한가 가면서 8%의 흐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대힘스 상한가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 놓고 보시면 HD 현대 마린엔진,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이제 펩트론의 변동입니다. 근데 이 변동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야 이거 매수세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제 지금의 누적 수급이나 이런 걸 따지기는 어렵고 뭐 대주주 지분 8% 응? 주인도 없는 회사잖아요. 솔직히 막 이런 거 보면 욕 나와요. 근데 욕 나오는데 AI 윤 정도는 매수야. 어? 그러니까 뭐 대주주가 지분이 있든가 말든가 뭐 그 쓰레기 같은 금양 같은 종목도 700억에서 12조까지 땡겨 놓는데 그동안에 땡길 동안에 금감원이 잡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초전 박살 나고 퇴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시장에서 뭐 제가 펩트론이 대주주 지분이 없습니다. HLB 대주주 지분이 없습니다. 떠들면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간다는데. 그래서 일단 그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초에 다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검색에 떠서 현대힘스도 올려드리고 펩트론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거래도 터지고 다 좋은데 계산을 해볼게요. 저도 같이 그 진행을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다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교육 진행하면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펩트론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은 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기면 따라붙고 22,300원에 프로그램 안 들어오고 뭐 거래도 안 터지는데 주가만 움직인다면은 22,300원 따라붙는 거는 조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펩트론 기준도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5%대까지인데 얘가 지금 뭐 프로그램도 들어오나요? 들어왔다 나갔다 했나요? 지금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워서 거의 뭐 프로그램 수급도 순매 수급도 없고 올라갈수록 매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18,000 주니까 의미도 없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현대힘스를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벌써 이미 26%였군요. 근데 이제 이게 눌렸다가 다시 이제 설정된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전처럼 최저점이 이제 우리는 좀 늦게 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뜬 거는 펩트론 어디에서 펩트론 현대심스 이 자리에서 이제 떠서 8% 수익 범위가 된 거죠.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순간적으로 뜨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뭐 뚜렷하게 보고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빠르게 대처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뜨더라도 1조 이상짜리 이 종목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 그리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조 이상에서도 이렇게 펩트론 같은 경우 첫 번째 변동 탄력 나오고 이런 종목군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최근에 들어서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펩트론 MTS부터 펩트론 그리고 PPT부터 다른 거 뭐 하시는 거 싹 다 멈추고 펩트론부터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펩트론이 며칠 전에 우리가 방송 갖고 나가려고 PPT 작업을 다 했는데 문제는 거래가 솔직히 제한적이라 4월 9일 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손볼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살짝 내려놓고 이제 펩트론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 신호, 이렇게 진입 빨간 글로 딱 나오죠. 진입 이렇게 나옵니다. 진입 신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시고, 야 이걸 지금 잠시만요.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거래도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수급도 제한적이어서 신뢰가 없는데, 야, 밑에서부터 따라잡긴 했는데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체 펩트론은 이제 탈퇴 재짐 신호 나오고 있고, 니케이 낙폭 못 줄이고 있고, 우리도 낙폭 못 줄이고 있고, 아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슈팅이 나오고, 저 수급이 어느 쪽일까요? 지금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가 어디선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외국계에서 들어오면은 메릴린치 같은 쪽에서 좀 들어와 주면, 그동안 들어왔던, 그러면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22,350원 400원 거래가 안 터지고 수급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갑니다 라고 해놓고도 막상 움직이면 이렇게 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또 나오고, 하참나. 주력주의 기준하고 기술주, 기본적으로 변동성만 놓고 보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0원으로 가시죠. 뭐 가셔서 어차피 주력주의 10% 비중이니까 채워놓고 밀리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걸로, 350원, 300원, 뭐 400원까지도 편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다 드리고 이제 펩트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에이벨 바이오를 포착으로 편입을 해서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펩트론을 이렇게 올려드렸다라는 내용 드렸고, 상한가에서 현대임스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내용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펩트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기존의 과거 데이터의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제가 욕을 하면서도 아니 변동만 나오면 들어가는 거지 뭘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1.49네요. 하나 오션 눌려 있고, 하요 갈등 아주 참. 일단 봅시다. 펩트론부터 보고 나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의 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지를 고민을 해보고, 엔진도 지금 하나 엔진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 기준이고, 뭐 여기 보시면 펩트론 밑에 빨갛게 있단 말이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를 거래가 이제 들쑥날쑥하다 보니 지속성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보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파란 색깔로 이렇게 11월 12일 날 12만 2천 원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재편입되면 또 재편입하고, 12일 날 매도, 18일 날 매도, 12월 12일 날 매도. 요거 방송하면 그때 걸로 해서 매도하면 이거 다 잘라서 주세요. 다 잘라서. 그리고 이제 매수 사인도 이렇게 냈어요. 매수를 안 한 게 아니야. 6만 원대. 지금 14만 원이죠. 뭐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8만 원, 9만 원. 그 이상에서도 이제 계속 저렇게 매수 매도를 같이 12만 6천 원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만 원에서부터 12만 2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그러면 얼마야 이게? 거의 더블이지 뭐. 여기 보시면 얼마에서부터요? 6만 4,500원. 13만 원이면은 더블인가요 그러면? 12만 6천 원 이탈이니까 더블 나고 눌렸을 때 그러면 됩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누적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때가 증자의 설정 범위가 잡혀있던 시기일 거예요. 근데 저렇게 들어오고 검색기에서는 떠요. 대주지분이 이제 유상증자하고 나서 주가 희석이 된 건데, 대주지분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 저 수급의 정체는 뭐 솔직히 사모펀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성향의 자금들이 모이는 쪽이 사모펀드의 성향이 크죠. 그게 그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거예요. 뭐 투신, 연기금 쪽에서 없고, 투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품, 펀드 상품, 단기 상품들, 또 중기 상품들 뭐 모아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수급이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주식수가 작아 2,3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2,3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작고, 그리고 변동성도 가볍고, 그런 상태에서 92만 주면은 대략 저게 4% 되나요? 5% 가까이 되나요? 5%는 안 되죠. 4%도 채 안 되겠다. 어쨌든 저런 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검색계에서는 일단은 뜬다는 거죠. 그냥 뭐 매수 들어왔다 뜨는 것도 아니고 캔들 패턴 나오고, 이동평균선 추세 위로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42,950원 6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땡겨놓은 거죠. 펩트론만 그러냐? 아니에요. 바이오 쪽의 기준도 시황까지도 겹쳐서 말씀드리면, 매번 성장주 얘기하면서 금리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면서 성장주 얘기하면서 슈팅 범위 얘기하고, 근데 결론은 고금리에서 성장주는 가죠. 이게 지금 저금리 상태면은 못 가요, 얘네들이. 코로나19 때 저금리 때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게 가고 몇몇 종목이 갔지. 그리고 안정화될 때 못 가잖아요. 금리를 22년도에 올리기 전까지는 2차 바이오가 날아갔어야 되잖아요. 못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금리 올리고 나서 2023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올렸거든요. 2023년 7월 마지막 금리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이오주들도 HLB가 스타트를 잡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날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펩트론 이런 식으로. 약 좀 먹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펩트론도 펩트론인데, 어휴, 야, 대박이네. 펩트론. 야,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펩트론을 보면서 녹화까지 하면은 문자 사인까지도 고민을 하니까 녹화의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녹화를 하면서 또 우리 주력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주를 보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력주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빨간불인데, 그 주력주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데 프로그램이 개장 초부터 계속 들어왔으면 좋은데 강보합에서 프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강세를 떼요. 거래는 안 터졌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가.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 그러니까 뭐 기간일 수도 있고 외국계 기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쪽의 매수 강도가 확장되면서 잠시 프로그램이 그 매수위가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니까 프로그램도.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 확장 부분으로 다시 연출이 되고, 외국인 기간 쌍끌이가 오늘 연출이 된다면 24,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24,000원. 그러니까 또 다시 어제와 어제 이어서 10%까지. 근데 전체 시장에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흐름이라면은 대략 한 5%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도 결국 진입 이후에 수익으로 따지면, 그러면 재진입하고 나서의 또 수익범위 되니까 한 8% 되나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지금 녹화 시작하고 나서 펩트론의 변동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해. 오늘 펩트론의 녹화를 한다. 또 외부에 계신 분들 모르겠지만 방송 마이크 켜놓고 갖고 갈 거니까 PPT 작업 지금 빨리 새롭게 해주세요. 응? 그 내용부터. 그리고 나이스 하셨잖아 벌써 강아지님은. 강아지는 벌써 들어가신 거지. 그러면 HTS 버전만큼은 제발 좀 여러분들이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 그 VVIP방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HTS 버전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종목 검색해 솔직히 종목 뜬 게 몇 개인가 한번 보자 이거야. 없어. 펩트론 하나 떠 있죠 지금. 중간에 HD 현대 마린엔진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이 떴습니다만 힘에 붙여서 밀려 내려가고 상한가 진입돼 있는 현대 힘스 하나, 그다음 펩트론. 두 종목뿐이 없어요 지금. 두 종목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윤정두가 녹화를 하든 안 하든 윤정두가 병원을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고 그대로 매매하시면 진입 가격 자체가 지금 얼마로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진입 가격 자체가 13만 4,5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13만 4,500원에서 14만 9,700원이면은 10% 이상이네 그러면. 그죠? 13만 5천 원 잡고 기준 가격을 13만 5천 원 잡으면 거기서부터 15,000원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15,000원 거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이렇게 일단은 다 올려드렸고, 현대 힘스 그 다음에 펩트론 13만 3,800원 올려드렸네. 13만 3,800원. 나도 다운받아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추가 슈팅 나와서 추가 수익 범위가 저렇게 확장되는데 저거를 펩트론 매수 사인을 내려고까지 했는데 에이벨 바이오가 있으니까 못 낸 건데 에이벨 바이오가 좀 아쉽게도 어제 고점 넘기나 했더니 아쉽게도 눌려버렸고 펩트론은 매수 사인도 내고 뭐 하려고 녹화까지 진행을 했는데 매수 사인을 못 낸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고, 그러면 결론은 강아지님 같으신 경우는 강아지님께서도 핸드폰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HTS 버전 갖고 계시면은 강아지님께서 직접 올리신 거잖아요. 13만 9,100원. 여기서 들어갔어도 얼마냐고. 에이벨 바이오 친구 오케이 이러면서.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대주 지분이라도 있지. 얘는 지분도 없어. 하여간에. 오늘 그 펩트론의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대가 되네요. 그리고 실질 올려드린 그 가격대 기준이 13만 3,800원이고 요걸 기준 가격으로 하면 되겠네. 뭐 13만 3,500원 오케이.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뭐 43,000원에 떴습니다. 52,000원입니다. 59,000원입니다. 69,000원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매도의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요 고점에서 꼬리 달리고 장악형 뜬 이후에 꼬리 달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게 여기에 이게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그 말장난 아이가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장악형 뜨고 거래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못 봐 사실은. 여기까지 보니. 그다음 거래가 급감했죠.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거래가 급감했는데 이런 날 거래도 없는데 뭔 이거를 끝내줍니까? 라는 뻥을 치냐고. 우리는 가지고 갔어요. 그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얘를 기술적으로 봐야지 펀더멘털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사서 무슨 수익을 냈겠어. 마케팅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꼬리가 굉장히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책신이 됐어야 되는 위치고,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런 날 거래 터뜨리고 개파락 이후에, 그리고 장악형 떴을 때 여기 들어가서 이 수익에 요 꼬리에 또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미련을 안 갖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도 방송하면 캡처 그대로 해주세요. 이것도 방송하면 캡처하는 게 있었을 텐데. 요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반짝 한번 떴는데 실질 매매는 실질 매매는 여기까지였고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9월 9일 요 이제 요 하락률까지 반토막까지 나올 정도로 거래가 이렇게 없을 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때 이제 한번 들어갔을 때 요 꼬리에서 전략 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반짝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전략 매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5MA, 20MA 거래도 안 터지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악형이 살짝 뜨는데 저 정도 자리에서 이제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9월 9일. 그럼 이제 9월 11일 날 검색계 뜹니다. 그죠? 검색계 뜨고 11일 날 다시 탈퇴 신호 나오고 9월 11일.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9일 이렇게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떴을 때 기준은 요런 흐름이 요런 흐름. 요 정도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검색기의 그 기준점의 설정 범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봉이 떴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동평균선도 우상향돼서 두 가지가 맞춰졌잖아요. 세 가지. 캔들, 이동평균선, 그다음 거래되는 거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서 여기서 이제 떴다가 양봉으로 형성됐는데 꼬리 달리면서 거래 둔화된 거예요. 여기서 전량 매도. 그리고 못 본다는 거죠. 여기도 못 보는 거고 여기도 못 보는 거고. 그랬다가 개파랗게 돌리면서 장악형이 떴을 때 거래 터져 있잖아요. 여기서 편입, 요 꼬리에 정리, 그다음 거래 있어 없어? 없죠. 이거를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10시간, 11시간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9시간 교육에 110만 원씩 내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 장악형 뜨고 장악형 떴다 들어가 못 들어가죠. 거래가 터지는 날 들어갑니다. 터졌죠. 여기도 꼬리가 또 꼬리가 달려요. 못 들어가는 걸 잘라내. 차익 실현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이거 방송하면 캡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검색해 떴느냐? 뜨지 않았습니까? 교육 충분히 되잖아.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계약금액 비공개래. 이런 속단표를 막 욕 나오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딨어? 계약금액 비공개라는 이런 내용이 뭐 LG노텍이나 이런 쪽은 가능해요. 애플에서 공장 지어주는데 그 규모가 얼마만큼 납품을 하기 위한 공장까지 지어주느냐, 이걸 공개할 수 없다. 애플의 그 전략이 노출되니까. 그럼 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원래는 전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증설을 해요. 근데 증설을 할 때 그 증설 담당하는 쪽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얼마 수주를 했다 이런 걸 공시를 안 하고 쪼개서 공시합니다. 중도금 받을 때마다. 영업비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근거금 규정도. 근데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그따구를 해먹었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얘네들이. 잔머리 돌아가는 애들. 이 머리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흔히 전 대통령 분들을 막 바보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옛날에 그 육사 가실 정도로 육사 가기가 쉬웠어 옛날에? 거기에 뭐 법대 가기가 쉽습니까? 그냥 바보인 것처럼 내가 더 바보야. 난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어. 네, 결론적으로 솔직히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슈를 불거트려 놓고 결국은 증자예요. 증자에서 돈 쫙 또 빨았잖아요. 대주 지분도 없고 유상증자 해갖고 지분 싹 지분이 아니라 그 돈 싹 빨아들인 다음에 그다음 냅두고 있다가 그 증자 물량 해먹어야 될 시점에 에이벨 바이오에서 기술 출력 계약 나와주고 여기서 뭐 툭툭 건드려주는 흐름이 뭐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멋들어지게 다시 68만 원 이하에 샀어야 되는데 시장이 원체 그렇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한번 쫙 뿌려주세요. 어제 새벽에 뿌려놓은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새벽에 뿌려놨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팝테론이 그 이후에 이제 요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요 이슈를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실체도 없고 검증도 솔직히 안 되는, 믿어 못 믿어의 그런 기준에서 뭐 실적도 지금 검증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해 떠준 거죠. 계속 떠주고 나서 뭐 매도 신호도 저렇게 중간중간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면 정리도 하고, 매도 신호 나오면 저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10월 17일 날 정리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이제 정리하고 나서 저 하락률도 작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낙폭이 형성이 됐었는데, 야, 이 변동성이 증자 앞두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안 나와요.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10만 원대 정리됐잖아요. 근데 바로 또 매수 신호 나와. 안타깝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때요? 매도 신호 나오고 못 돌리죠. 거래가 없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매수 신호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응? 뭐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면은 긍정적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지금 한숨 푹푹 쉬잖아요. 또 하나 오션도 보고도 들어가 말아 밀어 못 믿어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안 밀린단 말이야. 강한 애들은 밀리더라도 돌릴 때 굉장히 강하게 돌리면서 매수 신호가 이렇게 따박따박 나와주고, 응? 지금 캡처해야 되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 신호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거래가 안 실리나? 마린 엔진 다시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왔죠. 그러면 또 밀려서 만에 하나 이게 또 순조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의 기준도 고민을 철저하게 해보자. 검색해 떠 있으니까 뭐 겁날 거 없잖아요. 그죠? 검색해 떴는데 겁나세요 혹시? 겁나면 안 돼. 검색해 떴다라는 거는 손절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무조건 사셔요는 아니야.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뜬 거지. 아무 맥락 없이 종목이나 많이 떠?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이 떠가지고 거기서 골라내는 것도 아니고 한 종목, 두 종목, 930, 1000으로 한다면 세 종목, 전체 다 해서 세 종목분이 더 떴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 있는데 왜 못 들어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장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야간에 또 혹은 주말에 녹화를 좀 할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편입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응? 어제는 뭐 너무 많은 종목이 나왔고 옥석 가리기가 저도 쉽지 않았고, 오늘은 이렇게 뭐 시원하게 또 나와주는데 이 자체도 또 겁을 내서 못 들어가거나 한다면 그러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막 들어간 종목에서 올라가서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떠 있는 종목에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실패가 되더라도 얘가 떠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떠 있다는 조건이 캔들의 양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거기에 거래대금까지 모든 걸 다 합산해서 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쪽 방에도 링크만 한번 올려주세요. VVIP 방에. 그러니까 VVIP 방에 올려드릴 때 기준은, VVIP 카톡방의 기준은 유료 문자 나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링크는 굳이 안 올려도 상관없고,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이 돼서 거의 뭐 신고가잖아요. 지금 신고가 뚫을 위치잖아요. 그런 위치에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려놓을 수 있어요. 78만 원대가 이제 신고가예요. 그 신고가 목전에 있고 뚫으러 간다 치고 76만 지금 뭐 4,000원, 5,000원 공방인데 시원하게 76만 5,000원의 매수 기준 잡고 신규 앤드 추가 앤드 재편입 기준으로 이왕이면 68만 원 정리되고 나서의 흐름에서 방산주 다 압축해서의 흐름이었는데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체 무너지니까 80만 원에 대한 목표주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쪽도 그거는 한 번에 다운로드가 안 되죠. 카톡은. 일단 어찌됐든 올려놔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야간에 녹화를 한번 새로 떠드릴까 하다가 뭐 4월 3일자에 원체 뭐 잘 녹화를 해놔서 그 영상으로 대처를 합니다.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뭐 함께 하셔야지. 이렇게 검색기 지금 장중에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막 진행할 게 아니잖아 지금. 윤정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계시면 펩트론 같은 경우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검색기 안 뜨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범위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메인으로 돼 있죠 지금 9일 전에.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고 나도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그리고 홈페이지도 찾아오셔서 나 검색기고 뭐고 모르겠고 문자나 주세요. 검색기고 뭐고 모르겠고 문자나 주세요. VVIP 방 정도 오셔야 신뢰도가 그만큼 있는 거고 그만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같이 움직임 가져가는 거고 뭐 그런 기준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HTS 버전 없으신 VVIP 회원님들의 경우에도 오늘 현대힘스나 펩트론이나 현대입신의 상한가나 이 펩트론의 변동성에서의 매도, 재진입 또 이탈 사인 나오면 매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재진입. 마저 보시면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잘 치고 올라가다 훅 밀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마음 먹고 또 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ABL 바이오였으니까 ABL 바이오에 이제 편입 비중을 설정한 거고 펩트론은 이제 개별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개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오늘 거래의 기준을 보면서 오늘 일치 그리고 이제 아직 매수 사인은 안 나왔으니까 검색해 보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뭐 꼬리 달리면 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 뭐 조금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하여간 꼬리를 달고 쫙 내려와 주면 그럼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꼬리 달고 내려와 주면 주 초반에 쉬어갈 거냐 아니면 강한 흐름을 줄 거냐 하고 그거 보면 대처를 할 거예요. 급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시각적으로 보신 6만 원대 그리고 검색기에서 포착된 4만 원대 뭐 이런 흐름부터 다 교육용으로 가장 뭐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화살표 위로 쫙 해놨죠. 해놓는 기준이 뭐예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뭐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0선에서 딱 부딪혔는데 꺾여질 것이냐의 기준에 반등이 나올 듯 하면서의 기준인데 거래만 터지면 돌려질 수 있다. 이게 11월 4일입니다. 거래만 터지면 돌려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그런 말을 누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래가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래가 터지면 들어간다 이 기준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서 거래가 일정 범위가 수반됩니다. 일정 범위 수반이 되면서 뭐 11%씩 또 22%씩의 폭등이 나와요. 분명히 화살표 위로 해놨잖아. 거래만 터지면 된다라고. 검색기에 거래 안 터지는데 나와요? 안 나오죠. 거래 터지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10만 원대 매도 신호 나오고 9만 원대 다시 매수 신호 11만 8천 원 이게 아마 13만 원, 14만 원대 가지 않았네. 13, 4만 원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증자하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했다가 지금까지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지. 그냥 물량 털고 나가서 거래가 다 죽어 있었어요. 요 화면은 다 캡처해야 돼요. 다 아마 캡처한 게 있으니까 찾아만 오면 돼. 펩트론 이
먼저 번에 다 수정한 거에서 요 차익 실현했다 요 박스 쳐놓은 거 이건 증거가 안 되잖아. 방송 화면이 딱 캡처가 돼 있어야 18일 날 진짜 차익 실현했구나. 알테오젠, HLB, 펩트론 다 정리한 거죠 이때 11월 18일 날. 그러고 나서도 또 뭐 아주 뭐 웃기지도 않아요. 8만 원대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9만 원대 나오고. 응? 여기서는 이제 좀 한번 저도 또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만 뭐 14.73%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차트를 한번 더 끄집어내서 보시면은 뭐 상한가도 봤어요? 응? 차트를 끄집어내서 보시면은 좀 와닿으실 거예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뭐 이런 그 펩트론에 대한 수익 범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MTS 응? 직접 캡처를 하겠다? 아니야 그럼 냅둬 나한테 있으니까 좀 이따 병원 가면 내 자리에서 가져가든지 예? 그 날짜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 내 자리에서. 그리고 변동 거래량에 대한 기준점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펩트론 변동 거래량 좀 잘라주세요. 펩트론 변동 거래량. 어휴 이래서 장중에 뭘 하면 안 돼.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7만 최소 77만 5천 원에 매수한 냈어야 되는데 지금 7천 원 8천 원 공방이에요. 77만 5천 원에 매수한 냅니다. 잠깐 눌리는 걸 기준 잡고요. 뭐야 문자가 안 나갔네. 저기만 나가고 그죠? 에이 바보같이 채팅창에만 올려놓고 빼먹었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이렇게 하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고점 넘기면 또 매수엔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78만 2천 원이 고점이거든요. 77만 지금 5천 원 공방이니까 77만 5천 원의 2차 매수 사인을 내고 77만 5천 원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좀 합시다. 77만 5천, 76만 5천 원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슈팅이 나올 만한 위치인데 참 아쉬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77만 5천 원 뭐 그 기준에 2.5% 비중 유지 그리고 2.5% 추가 편입 5% 편입 신규 편입자 2.5% 편입 뭐 80만 원을 1차 목표로 했는데 이제 11차 목표 주가 조금씩 이제 촘촘하게 가서 85만 원 2.5% 추가 5% 편입 문자 한 번 더 나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뭐 검색기 뜨고 지금 장난 아니죠. 응? 어제도 그렇고 최근 거 이제 뭐 오늘 방송 온 거 나갈 거는 어제 그 검색기 화면을 다 떠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8위짜리가 진입 신호 이후에 2%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펩트론은 교육용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힌 거고 매수한을 못 내버렸으니 뭐 어떻게 앞전에도 한번 내려다가 결국 못 냈죠. 뭐 에이벨 바이오에서 슈팅 나와주면 되죠. 나와주면 되고. 그래서 펩트론 이 일봉 차트 요 기준하고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 교육용의 기준에. 결론은 이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슈팅까지 나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 급락하고 증자 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유상 증자. 지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인마에 포켓 하려고. 그 이후에 일봉 주봉 한번 봐봅시다.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저도 한동안 안 봐서 잘 모르고 있는데 월봉까지도 월봉도 이렇게 지금 시장 상관없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이쪽에서 띄고 있는 거죠. 얘는 펀드멘탈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야 지수가 지금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니케이가 그나마 5% 미만으로 낙폭 줄였어요. 우리도 조금 낙폭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누적 빼고 그 소나 모멘트 차트 하나 보고, 그리고 이게 그 오래전 과거까지를 한번 다 쓸어서 보긴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의 흐름이 6월 26일이거든요. 24년. 24년도 어휴 굉장히 오래됐네. 이거 뭐 땡겨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땡겨서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6월 26일 저기가 이제 최저점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존에 잘라서 교육해드렸던 차트가 이거예요. 글씨 크기 좀 조그맣게 줄이더라도 이 원본 차트 잘라주면은 한번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어휴 복잡하게 돼 있다. 권리락이 있었고 배당락이 있었고 증자 권리락이 있고 납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주가는 만져야 되고 납입 끝나자마자 개박살 나고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행위들이, 그리고 이제 납입 물량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잠잠하게 냅뒀다가 그 물량 또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요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소액의 자금만 가지고 이 흐름을 따라가서 뭐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죠. 거래 대금이 중요한데 거래 대금이. 그래서 사실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바닥일 때 거래량의 기준점하고는 다르니까 완전히. 그래서 지금 기준 뭐 대략적으로 뭐 5천만 주 정도, 일본 기준에 500만 주 정도, 500만 주, 7천억, 8천억 뭐 이렇게 됩니다. 1조씩 터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래라면 6천만 주로 할까요? 그러면 딱 1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6천만 주면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9천억인데 6천만 주가 터지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래 6, 7에 42, 70% 수준 4천만 주만 터져도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의 기준에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그 앞전에 이렇게 좀 움직일 때 벌써 이미 이 OMA, 20MA 거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지는 않고 OMA, 20MA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OMA, 20MA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요 이제 그 흐름 보시면 어이 왜 이래? 잠시만요. 왜 이러죠? 엄마, 너 왜 그러니?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거나 뭐를 하거나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캔들 추이, 이동평균선 당연히 우상향이겠죠. 요 추이 속에서 거래가 이제 실려 있느냐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없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검증하는 게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가 없이 형성되어 있는 이 흐름들은 거래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 터지면서 고점을 넘겨주면야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전저점이 이탈된다. 그럼 주의를 해야 돼요. 어차피 펀드멘탈도 없고 누적 수급은 단기적으로만 형성돼 있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서 그리고 추이 추세 매매할 거 간데 여기서 거래 한번 터졌을 때 들어갔다가도 꼬리 달리면 나오는 거고, 꼬리 잘 안 보이시죠? 오늘 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구간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기준 잡아드리면 요 정도. 아까 넓게 보면 촘촘하게 보이는 구간이 되는데 매직 시그널의 우상향의 기준에 갭상승의 그름에 거래 터지고, 여기도 거래가 있긴 있는데 제한적이죠 사실. 이런 거 중립 박스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초록 색깔. 굉장히 이거 뭐 복잡한 거. 뭐 돈 벌기 쉬워요 사실? 어렵지? 그리고 중간에 거래 없을 때 어때요? 저게 조그만 조정이 아니죠. 최소 20, 30%의 조정이 저런 게. 거래 없이 무너진 거죠. 거래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하향인 정도가 아니라 꺾였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매직 시그널이라고 표현한 소나 모멘텀 차트가 저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꺾이죠. 거래도 고점 거래 터져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요 구간은 말 그대로 중립이 아니라 이건 매도인 거예요.
펀더멘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중립이라고 표현하나? 매도지. 중립이라는 거는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니라니까. 2차 전지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뭔 차이가 있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손가락질들을 하시지만은 매도지. 거래 없지. 거래가 없으니까 흘러내리지. 말이 흘러내린 거지. 12만 원에서부터 요 자락만 잡아도 12만 원에서부터 9만 원이 깨졌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매수사인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쌓여지면서 이동평균선의 우상향이 나와줬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는 거래 안 터진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5MA, 20MA 거래를 넘기고의 흐름에 움직임이 나오니까 가파르게 매수 신호가 여기서 떨궈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딱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얘를 보는 그 시점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봐야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놓치고 쟤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그래 나서 일봉은 이제 좀 땡겨서 볼 거예요. 그리고 주봉 봐야 되니까 또 주봉 월봉. 그래서 펩트론을 벌써 이미 꺼내놨었단 말이야. 왜? 벌써 이미 검색기에 나오니까. 지금 펩트론 그 작업하실 때 MTS 그 최근 거 우선적으로 잘라주시고 최근 거 올려준 거에서 찾아가지고 최근에 있었어요. 그죠?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펩트론입니다 하고 이제 떠서 검색기에 수익률 변동폭으로 뜬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떴어요. 지금 보면. 근데 가지고 간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HLB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서 왜 못 가고 있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방송국에 보낸 걸로 띄워놓으면 되잖아. 아 진짜 참. 뭐 어디 뭐 초등학생 애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하던 일을 방송국에 보낸 완성본 원본을 올려주면 되잖아. 완성본 원본을. AI 쪽에 넣어놔서 그쪽하고 달라서 그런 건가? 제가 착각하고 있나? 일단 어찌됐든 AI 쪽으로 갖고 와서 일단 먼저 그거부터 봅시다. 지금 생각보다 괜히 펩트론을 그럼 늦게 뭐 어차피 교육용이니까 야간에 뜨든 오후장에 떠도 되는 거를 오후에 병원 가야 되니까 또 어찌됐든 장중에 설정을 잡고 있는 사이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도 한 템포 늦어져 버리고 우리 종목도 많이 눌려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보합에서 좋긴 한데 슈팅이 나올 듯 안 나오는 데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니까 짜증스럽고 뭐 이게 저게 겹쳐지는 거죠. 그죠? 펩트론을 내가 지워버렸나? 잠시만요. 하여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펩트론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펩트론이. 그렇게 해서 펩트론이 뜨고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이왕이면 찾을게요. 찾아봅시다. 전일 방송 원본이 있으니까 61회차 60회차 왜냐면 얼마에 언제부터 떴는지를 뭐 아셔야 뭐 어떻게 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는 다시금 늘려주면은 오늘 매수 단가보다 뭐 밑에 있거나 했을 때 수급이 좋으면 매수액 추가적으로 낼게요. 지금 기준은 프로그램 쪽이 계속 들어와요. 눌려 있을 때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펩트론을 한번 봅시다. 어디서 떴는지 최근에 슈팅 나왔을 때 기준에 어디 있니 너?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저 밑에 있나요? 잠시만요. 봅시다. 펩트론 너 어디 있길래 이렇게 속을 새기고 안 나오고 있는 거야? 4월 1일 날 펩트론이 10만 원에 설정이 돼 있네. 지금 이 폭락장에 오늘 지금 15만 원 넘기고 있네. 추가 20%네. 그러니까 또 뜬 거예요 지금 검색기에. 그죠? 재진입이라고 또 뜬 거야.
우리는 15%대까지만 따라붙는다라고 했으니. 응? 검색기 뜨고 검색기 올려드리고 검색기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윤정두가 이렇게 짜증낼 때 속으로 웃고 계시겠죠. 야, 나는 지금 매매했어. 너는 매수에 못 냈지. 난 매수했어. 그렇게 되시겠죠. 특히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이거를 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를 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쉽지는 않지만 VVIP 회원이시라고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두 분 정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오래되신 분들이야 뭐 23년도 4월 달에 정식 버전이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해서 다 가지고 가셨고. 와, 이거 펩트론 누적 수익이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요.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13만 3,500원에서부터 15만 5,300원이면은 얼마라는 거야 이게? 아까보다도 더 올라서 15% 되나요? 진입 이후에? 어휴, 상한가 가겠다는 거 뭐야? 야, ABL 바이오의 그 매수 사인을 추후에도 강도 있게 내드린 것처럼 펩트론도 좀 끼가 있는 애니까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오늘 꼬입니다. 녹화만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한 거지. 검색기는 떴고 놓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78만 2천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면 거기도 매수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78만 1천 원 고점 넘기는 기준에 프로그램 쪽 뭐 18,000주뿐이 안 되지만은 신고가를 낼 때 기준에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4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4위로 올라와 있고 펩트론이 5위입니다. 야,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시지도 않겠지만은 보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뭐 밀어서 뭐 할 거야. 합류하시고 그렇게 해서 재진입 이후에 또 7%입니다. 누적적으로는 아까 그게 몇 %였죠? 7%였던 거였나요? 5% 몇 %야? 어휴. 한 번 더 봅시다. 뭐 이왕 보는 거. 그래서 펩트론 또 VI 발동되고 뭐 이래저래 난리가 났어.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범위 펩트론도 올려주실 것 같은데. 펩트론 14만 6,600원 아까 얼마에 올려드렸어요? 13만 9,000원 9.79에 올려드렸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13만 7,000원인가? 아, 이건 강아지 선생님 올려주신 거고 제가 올려드린 거는 얼마예요? 13만 3,800원 13만 3,500원이면 5%잖아요. 아이고 5%인데 매수자는 강하게 드렸어야지. 그죠? 딸랑 한 종목 있는데 그 당시에 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기만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훌륭한 검색기를 종목이나 많이 떠 양쪽에 중복된 거 빼고 나면은 종목 딸랑 3개 떠 있는 거잖아요. 종목 딸랑 3개 떠 있고 펩트론 속된표는 미친 듯이 좀 24%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씁쓸한 부분이 더 크죠 사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뭐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얘도. 근데 얘는 거래가 없던 상황이었고 거래가 지금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올라오고 나서 검색해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붙자니 애매하고 게르기인 거지 완전히. 실패가 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 사인을 낼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내는 부분에 거래가 1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래가 1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매수 사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다른 종목 주력에서도 실패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데 주력으로 계속 넣어놨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를 못 따라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월달 포트폴리오 뭐 지금 뭐 계속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3월달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면은 시간이 좀 나면은 3월달 포트폴리오도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좀.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5%에 뜬 거니까 상한가 가면 한 20% 이상의 수익이 되겠네요.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의 종목에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78만 원 공방입니다. 명목 가격 공방이기도 하고 신고가를 향한 기준이기도 하고 뚫린다고 보고 지금의 거래대금은 4위인데 뚫린다고 보고 78만 원 기준의 매도 물량에 대한 편입 사인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5%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도 추가 편입 2.5% 단행해서 5%. 그리고 뭐 시장이 여기서 최악의 상태로 급반전되지 않는 한 신고가를 지속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버슈팅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가거나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예언자 이제 시가총액을 계속 극대화해서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세인을 78만 원에 내드린 거고 원고 작업할 분 굉장히 많아 이래저래 잘라야 될 것도 많고 오늘 야간 방송 아나운서 분께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펩트론 이 두 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정을 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HD 현대일렉트릭이 폭락하고 반등 조금 나는데 수치가 높다고 그런 거 얘기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먹히겠냐고. 말 그대로 검색기에 4월 1일 날부터 떠 있었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펩트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공략하고 가지고 오고 전략 꾸려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강조가 어제 같은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더더욱 강력하게 강조를 했다면 어제 원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었죠. 어제 방송 팍스랭드 TV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량을 좀 잘라서 주세요. 잘라서 좀 주시고 슬쩍 두산 에너빌리티의 프로그램 매수가 슬쩍 12,000주 들어오면서 3,000주하고 부딪혔는데 그 매수 강도가 좀 확장되기를 그래서 고점 넘길 때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돼서 슈팅을 한번 좀 잡아주기를 왜 못 가 지 혼자 바보 마냥 그렇게 하고 펩트론은 좀 주의는 해야 돼요.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해서 펩트론 그 누적 상승률 보고 올려드리면서 순서를 한 번씩은 정해야 돼. 개장 초에 뜬 거 또 카톡방에 올려준 것도 캡처해주고 카톡방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캡처해주고 그 다음에 뜬 거 그 다음에 뭐 VI 발동된 거 그래서 누적 수익 지금 얼마 그렇게 얼마 했으면 거기에 찾아오세요 회원가입하세요까지 안내를 해드려야지. 18.33이나 올라갔네 그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MTS 지금 얘가 MTS의 그 종목 검색에 뜨는 날짜가 4월 1일이고요 그죠? 4월 1일 날 날 뜨는 거고 거기서부터 50% 오른 거예요. 시장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4월 4일에도 떴을 거고 4월 8일에도 떴을 거고 어제 떴고 어제 안 뜬 것 같아. 어제 거래 수반이 안 돼서 그죠? 거래 수반이 안 돼서 어제 안 뜬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이제 일봉을 잘라놨고 일봉에서 땡겨서도 자를 건데 지금 바닥 찍고 돌릴 때 우리는 저 바닥에서 매수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말장난 치는 것뿐이 안 되지 않냐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장중의 기준인데 앞전 거래량을 다 넘기죠. 장중 기준이잖아요. 마감 때까지는 이날 거래 4월 1일 날 거래를 다 넘긴단 말이지. 얘를 70만 주만 터주세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더 터져야 돼. 거래가 월등하게 더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날은 뭐 전체가 다 갭상승이 나온 거고 갭상승의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었던 거고 저기서 슈팅이 좀 더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어야 되는데 그럼 검색해 무조건 뜹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보 윤정도인 거예요. 어? 바보 윤정도인 거지. 맨날 기준 잡아듯이 들이듯이 지금 기준에 거래량 감안해서 오늘 대략 이럴 것 같습니다 해서 명확하게 이제 기준점 드리고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일단은 갭이 나와 있으니 요거에 월요일날 갭이 나온다면 일주 월봉에 다 갭의 설정 범위가 잡힐 겁니다. 상향 크기가 다르죠. 크로스 영선 위쪽에 뭐 아름아름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무조건 터져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주의 거래량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슈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00만 주씩 막 터져야 돼. 사실 여기까지 막 거래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3000억씩. 지금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억씩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좀 형성이 돼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없던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와준 종목으로 인식을 잡아주는 게 맞고 그리고 뭐 부럽다. 아쉽다. 거래가 원체 없어서 그럼 오늘 같은 날 윤정도가 정신 바짝 챙기고 잡아냈어야지. 변동거래량 저거 좀 꼭 좀 설정해 주셔야 돼요. 얘도 일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봉 이제 봅니다. 일봉에서 이제 교육할 게 많고 제가 좀 줄여야 돼요. 장중에 빠르게. 줄여서 한번 세팅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고 PPT에 지금 작업한 것도 좀 넣어주시고 주봉 한번 보면은 뭐 주봉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전 그 작년에 6월부터 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교육용으로도 좋았고 그 주봉의 흐름이 이래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국은 아주 단순한 원리라 그랬죠. 거래가 둔화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질 때 움직이는 거고 정점에서 유상증자 권리락 받고 납입일까지 대놓고 장난쳤잖아요. 어? 대놓고 장난쳤잖아. 납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주가 견인해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응? 결론적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이제 6월 기준에서부터의 설정 범위를 아까 차트하고 똑같은 기준 저 바닥 6월 14일자 기준 당겨서 보시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어떤 게 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신호. 음봉인데 왜 매수냐고요? 그 꼬리 달리고 올라갈 때까지는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봉 기준에서까지의 매수 신호가 형성돼 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요 거래가 터져 있는 요 구간의 매수인 거고 촘촘하게 따진다면 그리고 나서는요 상승장악 확인형 떴을 때 요자락에 요때 반짝 매수장이 나온 거예요. 믿어 못 믿어 할 때 고점도 넘겼겠다 믿어줘야 되는데 거래 터지고 근데 바로 두들겨 패죠. 이게 이제 유상증자의 함정인 거죠. 이 눈에 월등히 이제 보이는데도 금융당국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법원에 이제 금융당국이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의뢰를 했을 때 수사당국에서 이제 계좌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면 그 막 아무거나 이거 의심된다고 막 들여다보기는 어렵잖아요. 요 기준에 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냐면은 초록색으로 쳐놓게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제 거래 실리고의 흐름이 되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죠. 뭐 어려울 거 있어요? 거래인데 거래가 터졌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양봉이 나와도 거래가 터진 양봉이냐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안 따져도 누가 검색기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지. 그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윤정도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진 거지. 넉넉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검색기에서 펩트론이 딱 튀어나오네. 얘를 봐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이거는 교육할 흐름이다. 그리고 아까 좀 애매모호하지만 않았으면 결론은 매수사인 나갔겠죠.
교육용으로 내보내고 ABL처럼 ABL처럼 ABL 바이오처럼 교육용으로 매수세 내고 이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다 채웠겠지. 그래서 성공돼서 눈눈 안내 했겠지 오늘 같은데. 결론 검색기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검색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드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도 전부 5MA, 20MA 거래도 못 터뜨리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들여다볼 시점은 일단 거래 터지는 주력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주력주도 아무리 펀더멘탈상으로 좋으면 뭐 주가 빠지잖아. 그럼 펀더멘탈이 좋아봐야 시세가 나오는 거는 수급 논리다.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없을 뿐이지 회사가 나쁘진 않단 말이죠.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명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쵸. 저평가도 명분이 됩니다. 저평가도 명분이 돼. 얘네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공시 내용 그따구로 계약 금액 공시 못한다. 이따구로 증자 전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마지막으로 월봉 봅니다. 월봉 똑같아. 거래 없을 때는 못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앞전 월봉이 이렇게 캔들로 이제 다 설정되는 월봉이에요. 거래가 없을 때는 그냥 죽어 나자빠지고 밀려 내려가죠. 똑같은 위치에서 잘라내 드리겠습니다. 월봉을. 자,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긴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저기도 상승인데 확인량이 사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잠깐만요. 요 크기가 몇 나오냐. 로고 차트가 아닌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잠시만요. 24년 6월부터 당겼구나. 저기까지가 아니고 24년 6월. 24년 6월. 응? 24년 6월이 아닌데. 잠시만요. 저 월봉을 펩트론 월봉 24년 6월. 24년 6월. 그리고 하락장학형. 저 차트가 뭔가 좀 잘못 잡아놓은 차트인 것 같아요. 월봉 기준에 요거 그죠? 이 차트가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펩트론 월봉이 아닌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도 어쨌건 뭐 교육용으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에서 이제 뭐 들여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12만 저게 지금 잠시만요. 나중에 찾아봐요. 주봉이었네 저게. 펩트론의 주봉에 대해서 24년 6월부터 이제 요 주봉을 자른 거고 월봉을 잘라놓지는 않았었네요. 얘도 이제 24년 그 주봉에서 이제 캔들 패턴으로 놓고 본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수익률 등락 범위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거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 월봉까지 뭐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상승 형태가 없긴요. 됐어요. 주봉까지만 자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고점 대비 쭉 미끄러진다. 그러면 탈퇴 신호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거고 뭐 우리가 문자가 안 나가는데 뭐 차익 실현 문자를 여기서 내보낼 이유도 없고 예전처럼 매직 계산기가 월등한 작동을 잘하면 괜찮은데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멈춰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새롭게 담아놨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어차피 주력주 이외에는 에이벨 바이오하고 두 종목뿐이 없어요. 이제 주력주 이외에는 두 종목뿐이 없는 거예요. 에이벨 바이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선주를 좀 넣을까 말까인데 하나 5천에 보여지는 수급 논리나 이런 부분이
좀 자신감이 제가 좀 결여돼요. 거래대금 2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D 현대 마린엔진,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떠 있고, 그리고 이제 펩트로는 탈퇴가 됐어요. 탈퇴됐고 또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기준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도 떴네요. 삼성중공업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에 2월 이후에 공매도 공격받는다는 이 조선방산이 가장 강하고 또 2월 이후에 가장 약할 것 같은 조선방산이 가장 안 밀렸고 지금 2장에도 그러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VVIP 회원님들께도 강조드리는 거는 HTS 버전 가지고 계심으로써 스스로들의 매매를 스스로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ADL 바이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불과 며칠 전에 다 올려놓은 전략들이기 때문에 다 참조하셔가지고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란 말이에요. 어제 날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성규 TV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좋을 때 기준에 종목군들 쭉 나와주면은 그때 이제 또 잡아내면 되겠죠. 있습니다. 전화번호 왼쪽에 있습니다. 전화하시고.